오늘 아침 전북권 주요 뉴스입니다. 국내 관광 거점 도시인 전주의 역과 터미널에는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초기 대응 문제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도내 대학들이 감염병 확산 방지에 전전긍긍하며 중국인 유학생들의 입국 연기를 권유하고 소독과 검진 체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속에 해외 연수를 갔다 온 송성환 도의회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전라북도는 밤사이 내린 눈이 대부분 그치고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MBC 뉴스투데이 이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무주와 지난해 한파주의보가 내려진 전라북도는 오늘 아침 영하권의 강추위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진안 영하 8도, 무주 영하 6.5도, 전주 영하 6도 등이며 바람이 불면서 체감온도는 영하 10도 아래로 뚝 떨어져 있습니다. 또한 밤사이 도내 대부분 지역에 눈이 내리면서 1cm 안팎의 눈이 쌓이거나 얼어 곳곳에 빙판길이 만들어졌습니다. 한낮에도 기온이 0도에서 2도에 머물러 춥겠으며 전주기상지청은 당분간 이 같은 한파가 계속되겠다고 예보했습니다. 뒤늦게 8번 확진 환자의 동선에 포함된 군산 목욕탕의 경우 현장 CCTV 확인이 어려워서 시민들의 자진 신고가 중요한데요. 최대 198명이 방문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목욕탕에서만 34명의 접촉자를 파악했는데 나머지는 신원 파악이 늦어지고 있어 더욱 적극적인 신고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한범수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대중 목욕탕. 8번째 확진 환자인 62살 여성이 이곳을 방문한 시간은 지난달 26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2시간 남짓입니다. 3차 감염을 막기 위해 방역을 서둘러야 했지만 확진자의 이용 사실이 늦게 알려졌고 입구 이외에 CCTV가 없어 조사 대상을 특정하기 어려웠습니다. 방역당국은 방문자의 자진 신고를 촉구하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는 등 홍보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CCTV라든지 여러 가지 활용하는 방법들이 동원이 됩니다만 방문하신 분들의 전화를 통해서 특정하는 데 가장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입구 CCTV와 결제 기록 등을 통해 비슷한 시각 목욕탕을 찾은 사람은 최대 198명으로 추정됩니다. 확진자와 함께 여탕을 이용한 사람은 84명입니다. 지금까지 확인된 접촉자는 목욕탕에서만 34명으로 모두 자가 격리가 이뤄지고 있습니다. 전라북도는 나머지 목욕탕 방문자의 경우 여전히 신원이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시민들의 더욱 적극적인 신고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또 당일 여탕에 들어가지 않은 남성 방문자 역시 확진자와 마주쳤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들에게도 자가 격리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한범수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해서 가장 신속히 대처해야 하는 곳은 시군 기초자치단체죠. 하지만 선제 조치 권한이 없어서 확진자에 노출된 업체가 자진 휴업과 또는 자가 격리를 요청해도 이를 말리는 촌극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송인호 기자입니다. 확진자가 다녀간 군산 지역의 한 식당. 역학조사 결과 직접 접촉자가 없다며 휴업이나 자가 격리 조치는 내려지지 않았습니다. 음식을 탁자에 가져다 준 종업원은 그러나 어린 자녀에게 옮길까 봐 걱정된다며 보건소에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군산시가 할 수 있는 것은 식당에 대한 소독뿐이었습니다. 기초단체의 휴업 권고와 격리 조치는 아무런 법적 구속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분들에 대해서 그런 것도 해줄 수 있는 방법들을 자치단체가 건의를 하면은 해야 되는데 사실 국가 예산을 쓴다는 것이 그렇게 느슨하게 안 돼 있잖아요. 결국 종업원은 아무런 도움 없이 자체 자가 격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군산시로부터 격리 요청을 받았던 다른 음식점 종업원은 뒤늦게 격리 대상에 새로 포함됐지만 질병관리본부의 격리 대상에 포함돼도 별다른 지원은 없다는 불만입니다. 격리 들어갖고 있어요. 혼자 손 소독하는 거하고 뭐 일회용 장갑하고 쓰레기 봉투하고 그것만 문 앞에다 주고 가시던데요. 문재인 정부는 과하다 할 만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방지를 위한 선제 조치를 강조하고 있지만 가장 발빠르게 움직여야 할 시군은 도나 질병관리본부의 상황 전달자 역할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송인호입니다. 신종 코로나 사태로 중국산 부품 공급이 중단되면서 현대차 생산 라인이 멈춰섭니다.
현대차 전주 공장은 신종 코로나가 유행하고 있는 중국 후베이성의 부품 생산 공장이 가동을 멈춤에 따라 트럭 공장은 6일부터, 버스 공장은 10일부터 임시 휴업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노사는 휴업 기간을 오는 11일까지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수도권에 이어서 전북 전남으로 확산되는 양상입니다. 하지만 외지에서 전북으로 들어오는 관문인 이 전주역과 고속버스 터미널에는 외지인의 건강을 확인할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없는 실정입니다. 강동혁 기자입니다. 도내에서 가장 많은 열차가 오가는 익산역. 지난달부터 익산시의 협조로 열화상 감지 카메라가 설치돼 승객들의 건강 상태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발열 상태를 눈으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 차단에 큰 도움이 됩니다. 발열 등 유증상자 발생 사례는 없습니다. 혹시라도 발생했을 때는 원대병원 응급센터로. 한옥마을 인기로 국내 최대 관광지가 된 전주의 사정은 어떨까? 하루 최대 12,000명이 이용하는 전주역. 마스크를 쓴 승객들이 잇따라 들어오지만 어디에도 열화상 감지 카메라는 찾아볼 수 없습니다. 발열을 확인할 수 없다 보니 역사 내 별도로 마련된 격리실의 활용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손 소독제를 비치하고 청사 소독에 나서고 있지만 방역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저는 있을 거로 생각했었는데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니까 꼭 있어야 할 차례라고 생각을 하는데. 타 지역 사람들이 수시로 드나드는 고속버스 터미널과 시외버스 터미널 역시 대처 수준은 전주역과 다르지 않습니다. 아직 열화상 감지 카메라는 아직은 설치는 안 되어 있어요. 저희가 여기서 내부적으로 지금 좀 하고 있거든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확산되고 접촉자 파악에도 어려움을 겪는 상황에 초기 바이러스 차단은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입니다. MBC 뉴스 강동엽입니다. 대학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서 이달 중에 개최하려던 각종 행사를 취소하거나 규모를 대폭 축소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귀국하는 중국인 유학생 관리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임홍진 기자입니다. 전북대는 이달 중순으로 예정된 입학식을 열지 않고 신입생 오리엔테이션은 무기한 연기했습니다. 개강 모임이나 동아리 회합 등 많은 학생이 참석하는 행사들은 연기하거나 자제해 줄 것도 요청했습니다. 졸업식도 최대 100명 정도만 참석시켜 단출하게 치른다는 계획입니다. 대다수 학생들이 마스크를 쓰는 등 감염병에 대비하고 있고 이미 입국한 몇몇 중국인 유학생들은 학교 생활관에 격리 수용되고 있습니다. 이쪽 건물 7층, 그리고 이쪽 건물 9층에 따로 한 명씩 들어온 학생들은 따로 격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증상이 있는 건 아닌데. 대학 측은 이달 하순 중국인 유학생 600여 명이 속속 입국하는 대로 중국 현지 경유지를 조사하고 검진을 실시한 뒤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중국 유학생들에게는 2주 정도 개학을 연기할 방침을 지금 마련하고 있고 확정이 되면 통지를 해서 귀국을 2주 정도 미룰 예정이고. 비상대책 상황실장을 총장으로 격상시킨 원광대학교는 졸업식과 입학식 모두 취소했습니다. 전체 구성원들의 최근 중국 방문 여부도 파악해 자료화하고 있습니다. 중국인 유학생 440여 명에 대해 이달 말까지 입국을 연기시키고 특히 후베이성 체류자 2명은 아예 입국을 금지했습니다. 입국하고 있거나 입국이 불가피한 학생의 경우에는 저희들이 인천공항 입국서부터 학교에 이르는 모든 동선을 우리 상황실에서 체크하고. 중국인 대학원생들의 석박사 수업은 인터넷을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다른 대학들의 사정도 엇비슷합니다. 도내에 재학 중인 중국인 유학생은 모두 3,300여 명. 감염병을 차단하면서 이들을 학생 자원으로 확보하느라 대학마다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MBC 뉴스 임홍진입니다. 최근 14일 이내에 중국을 다녀온 도내 학생과 교직원이 470명으로 교육 당국이 이들의 건강 상태를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전라북도 교육청에 따르면 지난달 31일 현재 중국을 방문 중이거나 귀국한 학생과 교직원은 총 523명으로 파악됐고
바이러스 최대 잠복 기간이 14일인 점을 감안해 어제 현재 건강 상태 점검 대상자가 470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은 아직까지 이상 증상자가 없어 격리자는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김광수 국회의원이 전주 갑 출마를 공식화했습니다. 김광수 의원은 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임기 동안 지역인재 의무 채용 등 150건의 법안을 대표 발의했다며 인물과 능력으로 평가해달라고 말했습니다. 또한 최형재 전 노무현재단 전북 공동대표도 기자회견을 열고 4년 전 패배 이후 지역의 많은 목소리를 경청했으며 수도권 기득권 정치에 맞서 전북 이익을 대변하겠다며 전주 을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민주평화당 전북도당은 논평을 내고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 속에 해외 연수를 갔다 여론에 떠밀려 귀국한 전북도 의회 송성환 의장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한 민주당 전북도당이 소속 의원들의 일탈에 대해서 징계하거나 사죄한 적이 없다며 자성을 요구했습니다. 어제가 봄의 길목이라는 입춘이었는데 강추위가 몰려오면서 계절이 거꾸로 가는 게 아닌지 걱정이 많습니다. 농촌에서는 작물들이 혹시나 얼어 죽지 않을까 또는 주기적으로 내린 비에 스패를 입지 않을까 때 아닌 고민이 깊습니다. 유룡 기자입니다. 양파와 마늘로 유명한 완주군 화산면. 포근한 날씨가 지속되다가 갑작스럽게 밤 기온이 영하로 뚝 떨어지면서 농부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밭에 나왔습니다. 군데군데 우짜란 이파리들이 쌀쌀한 날씨에 짙은 갈색으로 말라붙은 상황. 뿌리까지 피해가 번지지 않을까 걱정이 큽니다. 원래는 이제 이렇게 생겼어야 되는데 이렇게 다 냉해 받아가지고 이제 보라색으로 변하는 것도 지금 냉해거든요. 이맘때쯤 거름을 주던 양파는 이미 2월 말 수준으로 우짜라 거름 주기를 포기한 상황. 꽃대가 자라날 수도 있어 성장을 오히려 조절해야 할 처지입니다. 너무 우짜라게 되면 나중에 꽃대가 올라와서 순양파가 생겨서 수확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거든요. 흰찰 쌀보리로 유명한 군산 들녘은 때 아닌 습해 피해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짙푸른 색깔을 떼야 될 보리 새싹들이 누렇게 변해버리는 황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겨우내 수시로 내린 비로 겨울 강우량이 전년 대비 64mm나 많아 바닥이 늘 축축한 상태가 지속된 결과입니다. 지금 우리가 염려되는 것은 이제 눈으로 보이는 색깔들이 좀 너무나 예년보다 다르니까 그게 좀 많이 염려되고 있습니다. 강추위가 몰려와 서리빨 피해라고 부르는 뿌리 들춰짐 현상이 발생할 수도 있어 이번 주 한파를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젖은 상태에서 갑작스러운 한파가 온다든가 이렇게 되면 자칫 서리빨 피해를 입을 수 있기 때문에 첫 번째는 배수 관리가 아무래도 중요하고요. 들뜬 뿌리를 빨리 가라앉혀줘야 하지만 논이 질척거려 기계를 들일 수도 없는 상황. 오락가락하는 날씨에 농한기인 겨울에도 농촌은 마음을 내려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유룡입니다. 한국국토정보공사 간부의 전횡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습니다. 감사원은 지난해 9월 국토정보공사의 공직기강 회의를 점검한 결과 임원급 감사 A씨가 특정인의 승진 인사에 개입하고 특정 단체에 기부금을 집행하라고 지시하는 등 월권 행위를 다수 발견했다며 공사의 해임을 요구했습니다. A씨는 지난해 초 인사 담당자에게 승진자 명단을 작성하게 하면서 출신 지역을 쓰도록 한 뒤 승진 대상과 제외 대상을 OX로 표시해 임원에 전달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전 유도 선수 신유용 씨를 성폭행한 전직 코치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유도 코치 36살 손모 씨에게 징역 6년 5개월을 선고하고 80시간의 성폭력 프로그램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손 씨는 지난 2011년 8월부터 2달간 고창의 한 고등학교 유도부 코치실에서 당시 1학년이던 제자 신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전주지방법원은 특수 준강간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2명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습니다. A씨 등은 지난해 8월 전주의 모처에서 10대인 B양에게 강제로 술을 먹인 뒤에 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고창군이 2015년에 도입한 행복 콜택시가 교통 소외 지역 시민들의 든든한 발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올해부터 전 읍면으로 확대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지역 소식 이창희 기자가 전합니다. 고창군이 행복 콜택시를 확대 운행합니다.
마을에서 가장 가까운 버스 승강장까지의 거리를 기존 1km에서 0.7km로 줄여 기존 48개 마을에서 올해는 전체 읍면 89개 마을로 확대했습니다. 지난 2015년부터 운행되어 온 행복 콜택시는 1,000원이면 이용이 가능해 지난 한 해만 3만 9천여 명이 이용했습니다. 고창 군민 누구나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행복 콜택시 운행을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남원 농업기술센터가 미꾸리 양식 농가를 대상으로 오는 28일까지 치어 분양 신청을 받습니다. 분양 예정인 미꾸리 치어는 사육일수가 61령 이상으로 크기가 최소 3cm가 넘는 것으로 입식 준비가 된 양식장에 우선 분양됩니다. 건강한 토종 미꾸리 치어 보급으로 남원산 미꾸리 생산량이 증대될 수 있도록 시험 연구와 현장 지도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무궁화 도시인 완주군이 국가상징 선양 유공자 포상 전수식에서 대통령상을 수상했습니다. 완주군은 무궁화 전국축제를 9회 연속 개최하고 무궁화 꽃의 볼거리와 체험 기회를 제공해 무궁화 선양과 홍보에 이바지한 공로를 인정받았습니다. 임실군이 농기계 사고 등 예기치 못한 사고에 대비하고 경제적인 부담을 덜 수 있도록 군민 안전보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실에 주소를 둔 군민은 누구나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사고 발생 이후 3년 이내에 신청하면 후유 장애 비율에 따라 최대 1,000만 원까지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MBC 뉴스 이창익입니다. 장기 방치된 빈집이 시민 편의시설로 바뀝니다. 전주시는 올해 2억 6천만 원을 들여 최근 1년 이상 사용하지 않은 13개 집을 저소득층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개조하기로 했습니다. 일부 빈집의 경우 텃밭이나 주차장 등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소비자 물가가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도내 소비자 물가 지수는 105.64로 한 달 전과 비교하면 0.8%, 1년 전과 비교하면 1.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품목별로 보면 김장 채소 등 농축수산물이 2.4%, 휘발유 등 공업 제품이 2.6% 상승하고 아파트 관리비와 택시비 등 서비스 역시 0.9%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저희 전주 MBC의 희망 2020 나눔 캠페인 상금을 맡겨주신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완주군 소양면 잠평마을 주민 42만 5천 원, 완주군 구이면 소용마을 주민 22만 7천 원, 완주군 화산면 용수마을 주민 36만 2천 원, 무주군 적상면 광포마을 주민 26만 원, 상가마을 주민 47만 원, 부안군 주산면 소주마을 주민 14만 9천 원, 종산마을 주민 30만 4천 원, 구동마을 주민 18만 5천 원, 신성마을 주민 10만 3천 원, 은정마을 주민 17만 5천 원, 익산시 여산면 신기마을 주민 10만 원, 익산시 팔봉동 하왕마을 주민 20만 원, 남원시 대산면 감동마을 주민 30만 원, 월계마을 주민 10만 원, 김제시 죽산면 불당마을 주민 20만 원, 상포마을 주민 5만 원, 김제시 공덕면 동계마을 주민 29만 7천 원, 전병국 주민 30만 원, 김제시 교월동 후신마을 주민 36만 원, 전장마을 주민 34만 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다음은 우리 지역의 행사와 문화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꽃심 어린이 청소년 영화제가 오늘부터 사흘간 전주 디지털 독립영화관에서 열립니다. 밥상에 그림을 그리는 박원귀 화백의 작품 전시회가 완주 삼례문화예술촌 뭉치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보다 신선한 오페라를 지향하는 선희 오페라 앙상블이 오는 9일 우진문화공간에서 영 아티스트 성장 콘서트를 마련했습니다. 고지도와 현대 매밭으로 보는 전라북도의 재발견 전시가 오는 7일까지 도청 기획전시실에서 열립니다. 한반도 전통 노름인 탈놀이 역사를 돌아보는 특별전이 국립무형유산원 누리마루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부안 지역 어업인의 안녕과 풍어를 기원하는 제16회 가력항 풍어제가 오늘 변산면 가력 선착장에서 열립니다.
한국여성소비자연합 전국지회 소비자정보센터는 손 소독제를 직접 만들어 사용할 수 있는 원데이 클래스를 모레 진행합니다. 전주시는 저소득층 노후주택 개보수 사업에 참여할 전문 인력을 오늘부터 사흘간 모집합니다. 고창군이 3월부터 운영할 식초 문화 아카데미 교육생을 오는 17일까지 모집합니다. 김제 시립도서관에서는 상반기 문화 교실을 마련하고 수강생을 접수받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전라북도는 밤사이 내린 눈이 대부분 그치고 영하권의 강추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입니다. 전주는 아침 기온 영하 6도에서 낮 기온 영하 1도, 익산 영하 6도에서 영하 1도, 동부권 무주는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진안 영하 10도에서 영하 2도, 서해안권 군산은 영하 6도에서 영하 2도, 고창 영하 5도에서 영하 2도 등을 기록하겠습니다. 현재 초미세먼지 농도는 군산과 익산, 김제, 부안, 고창이 좋음, 나머지 지역은 보통 수준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 농도는 오전까지 보통, 오후부터는 좋음 수준을 보이겠습니다.